이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한 노모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장마철에 첫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과거의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59년 전 남편의 장례식 날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품에 안긴 갓난아기 민호를 바라보며 그녀는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지. 순자의 목소리는 텅 빈 아파트에 메아리 쳤습니다.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첫 직장 출근, 그리고 결혼식까지 모든 순간에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민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는 형식적인 전화만이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구나. 커피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의 놀란 순자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민호와 그의 아내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이게 웬일이니? 갑자기 다 같이? 순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는 서둘러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아들 부부를 위해 부엌으로 달려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 주전자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을 찾아왔으니까요. 거실로 차를 가져오자 민호와 지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지영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민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보험을 하나 들려고 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치료비도 나오고 나중에.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좋은 보험이에요. 보험료는 저희가 다 낼 테니 걱정 마세요.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순자는 갑자기 찾아온 아들 부부의 관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민호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해주세요. 이 보험은 특약이 많아서 어머니한테 정말 좋을 거예요. 순자는 서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서류의 내용보다 아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지영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가 휴가를 냈는데 어머님과 함께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오사카 쪽으로 3박 4일 정도?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여행?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어머니, 이제 65세밖에 안 되셨잖아요.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어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민호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위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에게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자신을 위해 여행을 계획하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니? 나도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눈빛 속에는 순자가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출발하는 걸로 예약할게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권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럼 몇 년 전에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놓았지. 그럼 다 됐네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 어머님은 짐만 챙기시면 돼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순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민호와 지영이 현관문을 나서며 나눈 속삭임을 듣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이제 곧. 민호의 말은 비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여행 준비로 순자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이 옷은 너무 촌스러운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늘 검소하게 살아왔기에 화려한 옷 한 벌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결국 시장에 나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 몇 벌을 구입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여권 잊지 마시고요. 그래, 다 챙겨놨어. 기대된다, 아들. 네, 어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내일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여권, 화장품, 갈아입을 옷, 상비약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설렘에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긴장과 기대감에 지친 몸은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3시 순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눈을 떴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오는 걸까? 문득 도둑이 들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 거실을 내다보니 놀랍게도 민호와 지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일까? 순자는 그들을 부르려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어머니 깨우면 안 돼. 민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지영이 소파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시간에 자고 계실 거야. 순자는 직감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준비 다 됐지? 지영이 물었습니다. 응, 보험도 들었고 여행 계획도 완벽해. 이제 남은 건, 저 노인네 어떻게 죽이지?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까? 하지만 이어진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여행 가서 생각하자. 산에서 실족사 하는 척하면 될 것 같아.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의심받지 않을까? 우리가 유일한 가족인데. 그래서 보험을 든 거잖아. 돈도 없는 노인네 보험금이라도 받아야지. 순자의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토록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대로 절벽 근처로 데려가서 사진 찍자고 하면 돼. 그리고 살짝 민호가 손짓을 했습니다. 완벽해. 보험금 타면 제주도에 집 하나 살까? 어차피 저 집도 우리 거니까. 순자는 방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순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순자는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여행을 못 갈 것 같다. 민호와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영이 걱정하는 척했지만 순자는 이제 그 연기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밤새 속이 안 좋았어. 나이 든 사람이 무리하면 안 되지. 민호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비를 다 했는데 약 드시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아니다. 이번엔 그냥 너희끼리 다녀오렴. 나는 집에서 쉴게. 지영이 민호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눈빛이 여행을 함께 못 가는 아쉬움이 아닌 계획이 틀어진 분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럼 저희끼리 갔다 올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비행기 표도 샀을 텐데 날리면 아깝잖니. 민호와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순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사흘 후에 돌아올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문이 닫히고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이 아니었는데. 순자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들과 며느리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며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네, 김순자입니다. 오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미 돌아갔지만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하는 건.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라 해봤자 이 오래된 아파트와 얼마 안 되는 예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마저도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보험금까지 타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순자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손을 잡았던 순간, 첫 걸음마를 떼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도 생생했습니다. 밤새 병간호하며 지새웠던 밤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일을 뛰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아들 민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사랑했나 보다. 손을 떨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누르며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네, 김순자입니다.
제 아파트 매물 내기로 했던 거 진행해 주세요. 네, 최대한 빨리요. 통화를 마친 후 순자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아둔 적금 통장, 민호의 결혼식을 위해 따로 챙겨두었던 통장, 그리고 민호 부부에게 언젠가 집을 마련해 주려고 모아둔 통장까지 모두 민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부동산 중개소,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며 재산 정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이렇게 급하게 파시는 거 맞으세요? 시세보다 좀 낮게 나가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가족분들은 동의하셨나요? 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재산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죠. 모든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급매물로 나가자마자 바로 계약이 성사되었고 모든 예금은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순자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팔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배신한 아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 어디서 사실 계획이신가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순자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다음에는 꼭 같이 와요. 순자는 메시지를 읽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가식적인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역 근처 호텔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순자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한 삶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순자는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오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를 준비했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정리해버렸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새 인생을 살 것이다. 후회는 없다. 다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 글을 쓰다가 순자는 문득 펜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날 약속한 대로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 서류들은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순자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이 모은 재산 중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민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정말 확실하신가요? 가족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는. 네, 확실합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순자는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와 지영이 내일 돌아온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들이 빈집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니 묘한 쾌감이 일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한다더니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오랜만에 혼자서 멋진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 한 잔을 곁들여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후에 도착해요.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다, 걱정 마라.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물도 사왔어요. 기대하세요. 그래,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끊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을 살 시간이야. 다음 날 오후 순자는 자신이 3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이 공항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빈집을 마주할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복수는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추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이 여행 가방을 끌며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여행을 즐겁게 다녀온 듯 했습니다. 순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선물 좋아하실까? 지영이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고른 건데.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 자신의 옛집 문 앞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놀란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게? 문이 왜 안 열려?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어머님께 전화해봐. 지영이 말했습니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전화를 안 받으시네. 민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볼까? 발소리가 들리더니 옆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사 가셨다고요? 언제요? 어제요. 급하게 모든 짐을 정리하시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순자는 민호의 놀란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앞으로 돌아온 민호와 지영의 대화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이사를 다 하셨다고? 지영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제 통화했을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대? 주소는? 모르신대. 그냥 이사업체가 와서 다 가져갔대. 순간 민호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거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 김 실장님? 네, 민호입니다.
제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 말인데요. 네. 어제 계약이 다 됐다고요? 누구랑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요? 그럼 지금 새 주인이 누구죠? 언제 들어온대요? 또다시 침묵. 내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앉아 다시 한번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민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순자는 차분히 문자들을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제 민호의 가식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걱정은 어머니가 아닌 사라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마침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강남역 근처 카페 블루밍에서 만나자. 즉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문자를 더 보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을 거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 그리고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았던 진주 목걸이까지.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민호와 지영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아마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사는 왜 하신 거예요? 순자는 천천히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지영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파트는 왜 파셨어요? 그것도 우리한테 한마디 없이? 순자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재산이니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어머니, 그건...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어디서 지내고 계신 거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다. 민호와 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행 전날 새벽에 너희 대화를 들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민호와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지영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 노인네 어떻게 죽이지? 돈도 없는 노인네 보험금이라도 받아야지. 순자는 그들의 말을 정확히 되풀이했습니다. 이 말들 기억나니? 민호가 허겁지겁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말을 할 리가. 거짓말 그만해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운 게 아니라 도둑놈을 키웠구나. 지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재산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저희한테 남겨진 건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재산을 걱정하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순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날 죽이려 한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돼요. 이러지 마세요. 너희 집?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날 죽이려 했던 집에서 내가 왜 살아? 지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니, 근데요. 증거가 있으세요? 그냥 어머님 말만 가지고 저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영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카페에 민호와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저 노인네 어떻게 죽이지? 돈도 없는 노인네 보험금이라도 받아야지. 저번에 말했던 대로 절벽 근처로 데려가서 사진 찍자고 하면 돼. 그리고 살짝. 완벽해. 보험금 타면 제주도에 집 하나 살까? 어차피 저 집도 우리 거니까. 녹음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이게 조작된 거예요. 지영이 버둥거렸습니다. 입 닥쳐.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이미 이 녹음 파일을 맡겨뒀다. 너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이 증거는 경찰에 넘어갈 거야.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순자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헛된 것 같구나. 지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재산을 다 정리하시다니. 우리한테 남은 건 정말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재산만 챙기려는 며느리의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남은 건 없다. 순자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다. 나는 너희와 모든 연을 끊을 거야.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민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내 앞에 나타나면 그 녹음 파일을 경찰에 넘길 거야. 카페를 나서는 순자의 등 뒤로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재산 다 정리해버리고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노망난 늙은이가.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순자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호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민호라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지난 65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부동산 중개인과 만났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부탁해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면 좋겠어요. 강원도 쪽은 어떠세요? 요즘 양양이나 속초 쪽에 좋은 전원주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좋아요. 그쪽으로 알아봐 주세요. 부동산 중개인과 헤어진 후 순자는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습니다. 문득 오랜 친구 영숙이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 혼자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 순자야. 순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너는? 나야 늘 그렇지. 근데 웬일이야 갑자기?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나랑 같이 살래?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새로 집을 알아보고 있어. 서울 떠나서 강원도 쪽으로 갈 생각이야.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니? 긴 이야기야.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언제 만날까?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그래, 우리 단골 식당에서 6시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는 영숙을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재산 정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계획까지. 영숙은 충격에 빠져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영숙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 흘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래서 정말 같이 살자는 거야? 응. 어때?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보는 건?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도 이 도시 생활에 좀 지쳤거든. 진짜? 그럼 결정된 거야? 그래, 해보자고.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순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지만 그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순자. 이제 너를 위해 살 시간이야. 순자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속초에 있는 예쁜 전원주택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영숙에게 전화했고 둘은 그날로 속초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전원주택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자는 주저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속초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영숙은 바다가 보이는 마당의 작은 텃밭을 일구고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구나. 영숙이 마당에 빨래를 널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서울에 있을 때는 이런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었는데 순자는 텃밭에 물을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요리를 담당했고 순자는 텃밭 가꾸기와 집안 정리를 맡았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오랜 친구로서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 민호에 대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가끔 꿈에서 그를 만나곤 했습니다. 꿈에서는 민호가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나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또 꿈을 꿨니? 한밤중에 순자의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본 영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순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건지 모르겠어.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이잖아.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지. 그래도 그 녀석은 내 아들이 아니야. 더 이상은. 영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시간이 필요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영수가 난 여기서의 삶이 좋아. 순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우리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제주도나. 좋지. 다음 주에 계획해보자. 두 사람은 즐겁게 여행 계획을 세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 그녀의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순자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왜 왔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왔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먼저 들어가 있어. 영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한번 쳐다보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현관에 서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았니? 많이 찾았어요. 어머니가 속초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근처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어요. 왜? 아직도 내 재산이 아쉬워서?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일은 그만해. 순자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영이랑 저는 헤어졌어요. 순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지영이랑 계속 싸웠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영이가 저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보험도 지영이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와서 내 잘못을 다 지영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순자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진심이라고 해도 이미 늦었어. 난 너에게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다. 돌아가라. 민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지영이와 헤어지고 회사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기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 내가 정리가 되면 연락할게. 민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요?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속은 없어. 그냥 지금은 내 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순자는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랬어? 글쎄, 눈빛이 달라 보이더라. 하지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한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두를 필요 없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 성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오늘 본 모습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움과 사랑이 뒤섞여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바다를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그녀의 마음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민호와 지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순간의 공포와 배신감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 생생했고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요? 갑자기 무슨 일이신가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미리 준비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언제 뵐까요? 내일 서울로 올라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민호가 진심으로 반성했다 해도 그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그 어떤 재산도 민호에게 가지 않도록 명시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박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숙은 집에 남아 텃밭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혼자 다녀올 수 있겠어? 떠나기 전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기차는 터널을 지나 순간 어둠에 잠겼다가 다시 밝은 빛 속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 하지만 그 빛 속에도 여전히 아들 민호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보는 도시의 번잡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찾은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법무법인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그곳을 바라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갑자기 택시를 세우고 순자는 내렸습니다. 아직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옛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낯익은 풍경들, 매일 지나다니던 골목길, 자주 이용하던 슈퍼마켓,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그녀가 살았던 동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김 여사님 맞으세요? 돌아보니 옆동에 살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아, 박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사 가셨다고 해서 다들 걱정했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강원도 쪽에 있어요. 좋은 곳이에요. 그래요? 아드님은 어때요? 잘 지내세요?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요. 그러시구나. 아드님이 요즘 자주 와요. 혼자서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어머니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순자는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 전에도 봤어요. 많이 야위고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어서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 풀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순자는 애매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풀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웃과 헤어진 후 순자는 발걸음을 돌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속초 생활은 어떠세요? 좋아요. 평화롭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건으로 오셨죠? 네,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혹시 아드님과는 연락하셨나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됐나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언장은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실 계획이신가요? 제 재산의 반은 영숙이에게 주고 싶어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친구예요. 나머지 반은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드님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실 건가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민호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신했다 해도 그는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주세요. 박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모든 서명을 마친 후 순자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흐려져 있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펴들고 거리를 걷는데 문득 한 카페 안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이웃 주민이 말한 것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비 내리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테이블 위에는 커피 한 잔이 식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순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의 초라한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순간 민호가 고개를 돌려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카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비를 맞으며 그는 순자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순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매일 이렇게 돌아다녀요. 어머니가 혹시 오실까 해서. 왜?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순자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랑은 정말 헤어진 거니? 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끝났어요. 제가 눈을 떴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적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순자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네, 어머니.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민호는 수건을 가져와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매일 밤 생각하면 미쳐버린 것 같아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난 아직 너를 믿을 수 없어. 알고 있어요. 당연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니까요. 그런데 왜 나를 만나려고 하니? 내게 바라는 게 뭐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아들로 남고 싶어서요.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다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용서를 받고 싶어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라. 쉽지 않은 일이구나. 알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의 배신에 대한 분노. 오늘 유언장을 작성하러 왔었어. 순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내 이름은 넣지 않았어. 당연합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하셔야죠. 순자는 민호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하거나 화를 냈을 텐데 그는 그저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변한 거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비가 그치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카페를 나와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저녁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어디 묵고 계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 집이야. 내일 아침 일찍 속초로 돌아갈 거야. 그렇군요.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민호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삭막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아까 있던 그 카페예요. 내가 카페를? 네. 항상 커피 내리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어머니가 즐겨 마시던 그 블렌드를 기억하고 있어요. 순자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어릴 적 자신을 위해 서툴게 커피를 내려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순수했던 그의 미소, 자신을 향한 사랑이 담긴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지영이는 어떻게 됐니? 민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해외로 떠났어요. 제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주고 헤어졌습니다. 모든 재산이라고? 네. 결혼하면서 장만했던 집이랑 차 다 처분했어요. 지금은 카페 위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변했다면 그것은 그녀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 어머니,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민호는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순자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증명할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저 시간이 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가 절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든 그렇지 않든 저는 계속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갈 겁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눈빛에서 어린 시절의 민호를 보았습니다. 첫 운동회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순수하고 맑았던 그 시절의 아들. 서울역에 도착했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차를 정차시키고 순자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역 입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속초에 한번 와볼래? 순식간에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영숙이도 만나고 우리 집도 구경하고 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 순자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작은 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의 시작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 기차 시간 다 됐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호는 순자가 개찰구를 통과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기차 안에 앉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호를 다시 만난 것, 그리고 그를 속초로 초대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영숙이 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유언장은 잘 작성했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민호도 만났어.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우연히 마주쳤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라고 했어. 뭐라고? 정말 그를 용서한 거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한 번의 기회는 줘보려고 해. 영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지지할게.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호가 약속대로 속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과일, 영숙을 위한 화분, 그리고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씨앗들. 와, 이렇게 많이 가져왔네.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이라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민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순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은 아들 같은데? 순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 민호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평화롭고. 그래, 나도 이곳이 좋아.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준비한 음식들로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호는 카페 이야기를 했고 순자는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순자와 민호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여기서의 삶이 좋아. 제가 어머니의 행복을 빼앗을 뻔했네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니? 정말로 알고 싶어.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지영이를 만나고 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됐어요. 돈, 지위, 명예. 그런 것들이 행복인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욕심이 너를 어디로 이끌었니? 바닥으로요. 어머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제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나는 아직도 그날 밤 너희 대화가 귓가에 맴돌아.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는 모를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순자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없더라.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지는 않았어. 아직은.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볼게. 민호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들은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순간 그들은 작은 화해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문득 유언장을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작성한 그 유언장. 민호의 이름은 넣지 않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결정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진심이 증명된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영수가 나 다음 주에 다시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집에 돌아와 순자가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유언장을 조금 수정할 게 있어.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렴. 민호가 돌아간 후
순자는 창가에 서서 석양이 바다에 잠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틈을 열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을지도.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픔과 함께, 희망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힐링의 숲은 매달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으로 더 많은 힐링 콘텐츠를 만나시는 동시에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